안녕하십니까. 메탈리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몰만 업무 돌입하면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새벽에 나가서 이제 야근까지 하고. 야근? 아니, 남들 볼 때는 4시에 퇴근하면은 개꿀잼이지만 나는 야근이거든. 1시에 나가니까. 그게 야근이지, 내한테. 그럼 병원도 제대로 못 가요. 월차도 못 내고. 예. 아주 뭐 그래 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되면 죽겠어요, 진짜. 그래도 뭐 나중에 회장님 될 건데 뭐. 이 가대수공업을 언제 뻗치려고 진짜. 이 가대수공업 진짜 힘듭니다, 진짜. 어디 결국 내도 로또밖에 없는 기라 답이.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 우리한테. 예. 어쨌거나 그럼 오늘도 이야기거리 하나 들고 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친한 저희 오덕무리들과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발견했어. 뭘 발견했느냐? 요새 보니까 라이브 명반이 안 나와. 라이브 명반. 맞네. 네.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저부터 해갖고 핸도 그렇고 이제 꼬꼬마 시절 음반 처음 메탈에 처음 입문하면은 사실 그거 뭐고 가이드라인 해준 음반들이 몇 개 있잖아. 예. 그렇지. 예, 예를 들어 메탈리카 마스터 오브 페 들어라, 메가데스는 러스트 인 피스 들어라, 주다스는 뭐 몇 절부터 몇 시까지 들어라 이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밴드에 대해 시력을 가늠하는, 그리고 어찌 보면 베스트 앨범까지 가늠한 총망라한 라이브 명반이 한 장씩 꼭 있었거든. 그렇지.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 딱 2000년대 전후로 딱 이게 안 나와요. 라이브 앨범이 안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굵직한 흔적을 남긴 앨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뭐고 이제 디퍼플의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재팬은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엄청나게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앨범에는 그 우선 이안 길런, 디퍼플이 제일 전성기를 이끌던 멤버들 이안 길런, 존 로드, 리치 블랙모어, 로저 글러버, 이안 페이스, 딱 이래갖고 이제 60년대 70년대 당시에 이제 공연만 했다 하면 애드립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인기곡들도 그렇고. 거기다가 차일드 이탈 들어보면은 이안 길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장난하게 질러대. 그 양반이 진짜 하이톤 샤우트에 미친 양반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런 앨범들이 딱 있어줬는데 이제 딱 공공에 넘어가니까 잘 안 나오고. 또 웃긴 게 이 메이드 인 재팬 기준으로 보고 나면은 약간 흐름이 있어. 왜냐면 메이드 인 재팬에 리치 블랙모어가 있잖아. 또 다른 라이브 명한 하나 꽂으면은 리치 블랙모어가 만든 레인보우에 리치 블랙모어가 또 나오잖아. 근데 거기 또 보컬이 누구냐? 디오야. 디오? 로니 제임스 디오. 메탈의 또 다른 거의 뭐 시적 보컬. 그러면서 이제 그 레인보우 1, 2, 3집의 명곡들 맨 온 더 실버 마운틴이라든가 스타게이저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거 기가 막힌 거잖아. 근데 또 이때가 또 로니 제임스 디오의 전성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성기를 이어간 앨범이 블랙 사바스의 라이브 이블. 그러니까 블랙 사바스가 오지 오스본과 출발한 건 맞지만은 라이브 앨범 평가는 이 라이브 이블로 더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지는 디오 곡을 부를 수 있지만 부르면 개판이 되지만 디오는 오지의 그 특유의 포스 못 살려도 존나 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음 단계 있거든요. 딱 이제 디오가 블랙 사바스 와서 앨범을 보자. 헤븐 앤 헬, 마블 룰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이블 이렇게 남겼거든요. 이 세 장을 남겼고, 근데 이 스튜디오 앨범 2개, 라이브 앨범 1장인데 이 라이브 이블이 진짜 베스트 앨범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디오의 보컬을 통해 듣는 오지 시절의 곡들. 근데 이게 졸라 좋아. 진짜로. 내가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디오의 멘트가 다 담긴 버전이 또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샀는지 안 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게. 찾아봐라. 예. 집에 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짐을 안 풀어갖고 제가 좀 사정이다 보니까 CD를 다 한 군데 묶어놨는데 지금 그걸 풀지 못했어요. 물론 이 앨범도 처음 산 거는 이제 영국 가서 15파운드 보고 그만 알렸지. 피눈물 난다 진짜 생각하면. 그리고 또 이제 또 여기는 뭐 어쩔 수도 있겠는데 오지 오스본의 라이브를 나오대요. 요게 언제 시절이냐? 이제 오지 오스본이 이제 랜디 로저가 첫 번째 기타리스트였고, 그 다음이 제이크 힐이었다면 세 번째 기타리스트는 지금도 블랙 라벨 소사이어티로 활발한 활동하는 잭 와일드 시절입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지금 그 메탈리카의 로버트 트루힐로 그 양반이고, 드럼은 진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랜디 카스틸로. 드럼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오스본 솔로실 최전성기 1집부터 이제 노멀티까지 이걸 다 담고 있어서 이제 베스트 앨범으로 좋고 입문으로 좋고 진짜 앨범 자체도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래도 랜디 로즈 시절을 듣고 싶다면은 트리뷰트 앨범을 들으면 됩니다. 오지 오스본이 트리뷰트 들으면 랜디 로즈 시절 라이브니까 예, 그것도 종종 저는 꺼내듣고 했었지. 보통 이런 앨범들이 가이드 대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걸 더 해갖고 슬레이어 라이브 앨범을 꼭 안 빼놓거든요, 저는. 슬레이어. 예. 그러니까 이 방송하면서 슬레이어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슬레이어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밴드고 이제 그 슬레이어 라이브 앨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1집 나오고 이제 스튜디오 라이브 앨범이 하나 있거든요. 그 1집 곡들을 그냥 막 쫙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라이브식으로 딱 녹음해버린 거.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진짜 정수를 담은 거는 슬레이어 정수를 담은 거는 5집 그거 보고 갑자기 앨범이 기억 안 나는데 시즌 어비스. 시즌 어비스 끝나고 나온 2장짜리 앨범. 디케이드 오브 어그레션. 그러니까 디케이드가 10년 단위할 때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들 그 활동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걸 담은 라이브야. 그 앨범이 또 라이브 명반이지. 그거를 제가 이제 PC 동시 시절 나온 우리 메탈독에서 산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거 사고 정말 좋아했고 저도 막. 근데 그러면은 일반 앨범도 사고 라이브 앨범 또 나오면 고작 계속 샀다는 거네. 그렇지.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이브 앨범이 풀랭스 앨범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게 이제 우리 지금이야 그 이제 사실 유튜브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이제 외국 밴드들 라이브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돌파구도 되어줬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도 대주고 예를 들면 어느 앨범 듣다가 그 라이브 앨범 듣다가 어느 곡이 좋아 이 곡이 어느 앨범이 있냐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 앨범도 들어보면 이때는 이 밴드가 이런 맛이 있었네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테이프 알지? 테이프 전에 테이프도 구하기 힘드니까 라디오 같은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같은데 보면은 한 번씩 간혹 나오면은 메탈이다 이래가지고 녹음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테이프,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DVD. 그러면서 음반 시장도 그러면서 점점점 많이 변했던 것 같네. 많이 변했지. 요새는 USB에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QR 코드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으면 바로 다운받아 그런 다운받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슬레이어 시절도 좋았지만은 제 고3 때 이제 일부 부르주아급 오덕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보물이 또 있지. 뭐 어떤 거? 메탈리카의 그 박스 세트. 그거 들고 나면 메탈리카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메탈리카 최전성기 때 나왔고 딱 이제 그 모스크바 시절 그때 그 전성기 라인업 전성기 곡들 그 시절 딱 담아 놓으니까 저도 그 때문에 메탈리카에 완전히 올인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제이슨 뉴스테드 보컬리스트니까 거기 크리핑데스에서 백보컬로 들리는 그거 듣고 와 이거 누구냐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이슨 뉴스테드였고 그 양반이 또 위플라시랑 시게니 소리를 작살나게 불렀거든. 죽음이었지 진짜. 그래서 좋아했고 이제 또 물론 프리스트 라이브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되지. 물론 프리스트 라이브가 보통 대표적으로 꼽긴 한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다스의 진정한 전성기 이제 그 앨범 뭐고 브리티니 스틸 시작하기 전에 일본에 가서 라이브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탈 밴드 보면 라이브 인 재팬이 졸라 많아요. 그 딥퍼플의 메이드 인 재팬이 제일 먼저 격이고 그리고 이제 주다스 같은 경우는 얼리시드 인 더 이스트라 해갖고 일본 라이브를 담았는데 거기서 부른 빅텀 오브 체인지가 이제 베스트 앨범 그대로 집어넣었고 그러니까 그 앨범도 들을만 하고 그때는 이제 주다스의 초창기 그리고 보통 추천 많이 하는 프리스트 라이브 그냥 프리스트 라이브거든요. 이건 이제 주다스의 전성기가 최전성기에 각 멤버들 기량이 그렇게 다르서 나오니까 롭 영감님 진짜 찌르는 거 장난 아니고 막 트윈 기타 지글지글 되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지.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근데 저 개인적으로 또 다른 앨범 꽂자면은 이제 또 라이브 앨범들이 일부는 제가 덕질할 때 비싼 것들이 또 몇 개 있었습니다. 구하기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국내 수입이 제대로 안 된 탓도 있지만은 물량 자체가 작아갖고 그런 게 대표적인 그 경우가 프리티 메이저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덴마크 파워 메탈 겸 하드락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닥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이제는 좀 뒷방 영감 느낌은 있지만은 좀 많이 고참이야. 그 양반들이 80년대 초부터 활동 시작해갖고 이제 90년대 중반쯤이면은 그래도 좀 이제 고참 밴드 아닙니까? 기량이 좀 기량이 좀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 나온 앨범이 그 양반들 6집인가 한 다음에 신디케이트나 스크림이었나 그 앨범 나오고 라이브 앨범이 나왔는데 스크리밍 라이브라고. 그 앨범이 꽤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음원으로 먼저 듣고 나중에 그 CD를 구했는데 그게 한 당시에도 한 3, 4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요즘은 다시 궁금해갖고 아마존을 찾아봤는데 이야 82달러 받고 있대 그거 아마존에서. 지금 1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에서 사면은. 그러면 음반이 좀 희귀 음반 같은 경우는 값어치가 올라가나? 사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장 형성되면서 이제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오씨발 이거는 구해야 돼 하면서 또 저거들이 또 이제 이빨을 터는 기라 그 앨범의 가치를 올리는 거라. 그렇지. 근데 사실 막상 샀잖아 얘. 그 순간뿐이거든. 내가 그거 많이 겪었어. 사실 내가 많이 겪었어 그거는. 모두 그렇지 뭐 네. 하는 물건들이 이제 저거 특히 밀질하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맞지. 싶은데 가격 형성들을 우리가 그 구매자들이 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덕들이 이 앨범 너무 죽여 누가 자랑을 하잖아. 씨발 이거 사야 돼 야는 하다가 막상 사 들을 졸라 좋아.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그냥 딱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내 컬렉션에 뭐가 있지. 딱 이거 말고 뭐가 없는데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 사는 이유가 이게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에 대한 기본 매너라 생각해서 사기는 삽니다 저는. 그리고 당시 라이브 앨범을 제가 좀 많이 선호했던 게 이제 베스트 앨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베스트 앨범만 들으면 좀 별로 저는 좀 감흥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의 실력도 느낄 겸 알아볼 겸 이제 그 라이브 이벤트가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프리티 메이지의 그 앨범 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왜냐 국내 자체에 좀 안 알려졌고 이 팀이 좀 특이한 게 초반부에는 좀 파워 메탈스러웠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영감님들이 현실에 넣는 거지 하드락을 좀 하드락 분위기로 가거든요. 화이트 스네이크나 이런 식으로 좀 팝적인 것도 좀 돋보이는데 감각이 괜찮아. 이게 북유럽 밴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은근히 좀 뭐라 해야 되나 강력한 메탈에 대한 미를 좀 뻗린 영감님들이기도 하고 좀 제 취향의 곡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앨범 말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남들은 좀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엄청 많이 들은 앨범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 앨범을 잊어먹었다가 다시 또 샀어. 그리고 또 많이 들었어. 그게 뭐냐? 역시 덴마크 밴드인데 로얄런트의 1996 라이브. 더블 CD입니다 이게. 이게 국내도 라이센스 된 거라서 원래 구하기 쉬운데 지금 모르겠고. 이게 왜 좋냐? 우선 원래 3집까지 나온 상태에서 나온 앨범이거든요. 1, 2집의 보컬은 헨리 브룩만이라는 조금 평범한 양반, 색색은 좀 평범해. 잘하긴 잘하는데. 근데 3집에 미국 보컬리스트 디시 쿠퍼라는 양반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목소리 미성이야. 미성인데 호소력이 있어. 이제 카벨로스의 로이칸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로이칸이 이제 좀 투명하고 깨끗하다면 이 양반은 애절해. 근데 좀 잘 어울려. 그러니까 딱 전인자를 생각 안 나게 만들어버리는 보컬 있잖아요. 브루스 디킨슨이 그랬고, 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 첫 곡부터 저를 사로잡았는데 그게 플라이트라는 곡인데 1집의 첫 번째 곡이거든요. 그 곡 듣고 제가 로열드 빠돌이가 돼버리갖고, 로열드 앨범을 다 모았는데, 근데 정규 앨범에서 그 정도 감동을 못 주고 있다, 솔직히. 그 팀은. 곡들은 다 괜찮은데, 그 라이브에서 보여준 포스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예. 마테는 메탈이 왜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그건데 뭐라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꼬꼬마 때 제가 이모들이 많거든요. 그 이모들이 당시에 팝송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락도 아니고 그냥 팝송만 듣는데 저는 그 주변에서 이제 그냥 막 들리니까 듣고 그 노래 제목도 모르고 뭐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중학교 때였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자동차 광고에 본조비 유기블라우 베리네임이 나오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와 지긴다 쓰고 생각했는데 곡 제목은 몰랐어. 왜냐 영어를 읽을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본조비의 그 노래가 딱 나왔을 때 그 사운드 아니면 그 노래의 느낌. 사운드지 일단은 사운드에 그 기타가 만드는 사운드 있지 않습니까? 징 하는 거. 이게 저한테 그 혼자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거 뭐고 빌드업이고.
그때도 당시에는 팝 음악 방송이 많이 했다 아닙니까? 지구촌 영상음악이라든가 뭐 지금은 돌아가신 김광환님의 그 DJ 방송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미스터 빅2비도 알게 되고 이제 노벤버 레인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듣다가 이제 고3 때 그거 뭐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당시 우리 이영애 누나가 나왔던 화장품 광고 그게 있어요. In my heart 이거 있어요. 그냥 뭐 그때 저는 그게 메탈이야 상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노래 공부해서 빌려서 들었어. 그렇지. 그게 실수였어, 씨발. 그게 계기. 그게 실수였어. 그러니까 CM송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노래를 듣고 어이 뭐야 이래가지고 그 밴드를 찾아보고 그 그치. 밴드로 인해서 또 앨범을 사고 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음악들을 들어보니까 내 취향이 들어. 이 뭐야 이러면서 내게 됐네. 그러니까 와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게 엄청난 실수였던 것 같은 게 그래갖고 씨발 내가 여자도 못 만나고 저축도 못하고 오타쿠로 내가 지금도 아직 당신 못 재고 사냐 이 소리 듣고 있습니다만 뭐 저겠어요. 그게 내 팔자인데 뭐 네. 하여튼 그러다고 제가 헬로윈의 킵 오브 세븐키즈 앨범을 들으면서 그 스키드로우 메탈리카를 연달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나도 맨 처음에 헬로윈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시작은 헬로윈이야. 시작이 헬로윈. 네가 말했던 세븐키 그거 갖고. 그러니까. 근데 또 헬로윈 그 당시 라이브 앨범이 구하기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냐 미하일 키스케가 이제 미하일 키스케랑 그 세븐키즈 앨범 덕분에 헬로윈이 큰 성공을 해서 당시는 독일의 레이블 노이즈 레코드랑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음반사 EMI랑 계약했어. 섹스 피스톨즈의 그 노래도 등장한 EMI 대형 음반 아닙니까? 아이언 메이든과 킹랑 계약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거 뭐고 헬로윈의 라이브 음반이 라이브 인 더 UK라고 이게 라이센스 됐는데 물량이 딸려갖고 어수가 희귀음반이 돼갖고 한 장 살려면 무조건 한 3, 4만 원 줘야 됐거든요. 비싸면 5, 6만 원까지도 가고 안 샀어. 근데 그 앨범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이제 1집곡 그러니까 정규 앨범 1집곡입니다. How Many Tears라고 이거 카이 연산이 부른 엄청 대곡인데 이걸 또 미하일 키스케가 불렀거든. 또 그 사람들도 환장하지. 저도 엄청 좋아하는 곡이고. 물론 난 라이브에서 들었다. 앤디 데이비스 버전이지만 곡은 좋다. 곡 진짜 좋다. 근데 그때 라이브 인더 UK 구하려고 사람들 돈뱅이 치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안 구해. 그게 보자 또 라이브 앨범 이게 되게 많이 찾아놨었는데 보자. 그거 볼까 내가 메탈리카 그 앨범도 저는 지금은 CD가 있는데 처음 살 때는 CD로 못 샀거든요. 그 PC 동진에서 이제 웬 복지가가 이제 그 자기 거를 이제 테이프에 녹음해갖고 그래 팔았는 기라. 그렇지. 그래서 샀는데 그리고 그때 그 파신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테이프 뒤에 공간이 남아서 누구의 어떤 앨범 넣어놓을게요 했는데 그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알고 보니까 그게 소돔의 에이전트 오렌지를 넣었더라. 어쩐지 좋더라, 씨발. 이 스타일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가 양면이니까 1시간짜리가 그랬거든요. 그 남는 공간에다가 이제 소돔의 에이전트 오렌지를 넣어주는 기라. 나쁜 사장이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 당시 낭만이야. 단돈이 없어도 할 건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더 빠져들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나쁜 사장이 때문에. 그때 왜 하필 내가 또 소돔을 듣게 되고 크레이터를 듣게 돼갖고 말이야. 그래. 부산 앞에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거 씨발 그 돈들 다 아껴서 봐. 내가 이러고 살고 있겠나. 진짜 그때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새는 누워서 전부 다 유튜브만 보면 다 나오는 세상이니. 그러니까 이게 그 또 앨범을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발품파는 맛이 또 있었거든. 그렇지. 힘들긴 했어. 부산만 해도 서면에 SKC 신나라 레코드 아직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타워 레코드였습니다. 이게 또 위치가 처음에는 그거 뭐 주진수 백화점 그 신관 쪽에 있다가 그렇지. 동보 타워로 갔다가 지하로 나중에 또 지금은 어디고 부전 도서관 맞은편 쪽 건물 2층 건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결국 망해갖고 아웃백으로 바뀌고 막 그러고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부산대 가면은 이제 지금 그 자리에 이제 편의점이 있나? 그거 좀 큰 있었고 이제 부산대 최고의 국밥집 가기 전에 큰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앞에 또 SKC 음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포동에도 큰 거 많은데 지금 한 군데 나왔더라. 지금 부산에 음반점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그러니까. 중고는 목통 레코드가 있지. 그때는 동네 그 지하철 지하상가? 그런 데만 가도
아, 뭐가 있었지? 길 건너서 아니면은 뭐 블럭 지나서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또 거기- 그런 데서 제가 구했던 앨범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의외로 앨범을 구했어. 레이스 X의 그 라이브 익스트림 볼륨 1. 레이스 X가 누구냐? 이제 폴 기버트가 있던 밴드거든요. 아하. 근데 이 팀을 후했던 사람이 누구냐? 로 팔퍼드야. 어허. 그러니까 그때 자서전 보니 그 주다스 프리스트 자서전 보니까 이제 할퍼드가 좀 살짝 미국에서 쉴 때 독하지 친해져 동네 친구들이야. 그래 여기 양반들이 나이 들어지면 동네 친구들이야. 들어보니까 좀 하네. 야 씨발 잘해보라면서 밀어준 팀이 레이스 X였고 거기 폴 힐버트도 있었고 이제 베드랜드에서 드럼 치던 그 보컬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노래 제프 마틴. 그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스콧 트래비스지. 그 인연으로 스콧 트래비스가 팬키러 때부터 앨범을 그 주다스 멤버로 들어온 아닙니까? 아하. 그 라이브 익스트림 볼륨 1, 2로 나눠졌거든요. 원을 사람들이 많이, 저도 원을 많이 들었고, 왜냐, 2는 구하기 힘들었거든. 하여튼 그때 좀 신나게 들었습니다. 이 추억부터. 이거, 레이스 X 내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냥 기억이 나더라. 그러게.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점점, 이제 뮤직비디오도 보면 옛날에는 진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라이브 하는 거 짜맞춰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워낙 국내에서도 찍는 거 보면은 와 옛날에 MTV에서 그 나오던 MTV. 뮤직비디오를 능가하는 그런 국내 수준도 엄청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국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체가 발전을 했으니까 그것도 좀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보려면은 옛날에 좀 많이 힘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지. 어디 저 깡통 가서 비디오를 사오던가 그렇지. 아니면 중고 거래 해갖고 하든가 제가 그래가 판테라 그걸 사고 이제 막 뭐 메탈리카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클릭하면 되거든. 근데 옛날에는 제가 20살 때 부산대 앞에 라카디아 그리고 서면에는 랩소디 이런 데 가서 곡 신청해서 보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 형태가 남은 게 이제 메탈pop들이 이제 좀 복고풍으로 돌아왔지만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물론 몽커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다운받으십니다. 다운받아서 번역까지 해갖고 나와. 그게 사장님 덕질이 무섭다니까. 예전에 우리 만화도 라이브 앨범 어설프지만은 그 단독 공연을 우리는 매년마다 했었잖아. 예, 그렇지. 그러면서 라이브 앨범을 낸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비매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봤구나. 무비로도 이런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라이브 앨범이라는 자체가 일반 녹음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 물론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라이브 앨범을 뽑아낼 만한 그런 게 없지. 사실 국내 라이브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홀이 일단은 낸 적이 있고 그는 꽤 상태가 괜찮거든요. 근데 블랙홀 있고 제로지가 또 있는 걸로 아는데 제로지 제가 아직 사지를 못 해갖고. 저 정식 판매로 된 거야. 아마 밴드 자체적으로 만들어갖고 근데 블랙홀은 이제 정식으로 유통이 됐고. 그렇지. 보통 이제 밴드 자체에서 해가지고 유통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아마 블랙홀이 거의 유일한 사례고 제가 알기로는 블랙 신드롬도 있습니다. 블랙 신드롬에 그때 그 영철 형님이 딱 마스코트처럼 나와갖고 오피셜 부틀렉이었나? 하여튼 그 형식으로 타이틀이 그랬거든요. 그래가 있고 막 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난 지금 또 일반 어떤 스튜디오에서 하는 녹음보다도 라이브 앨범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 그게 거칠지만은 메탈은 어떤 그런 맛이 세지. 생음악 같은 그런 맛이 되게 많이 나.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제일 정교해 되면서도 날 것을 잘 살려야 좀 메탈 듣는 맛이 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충실했던 게 전 개인적으로 슬레이어 뭐 이런 팀이고 진짜. 메탈리카도 진짜 전성기 때는 그 생고기 먹는 맛이 났거든 진짜. 그렇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걸 좀 기대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그 외에 라이브 앨범 참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충 얘기한 것 같고 그 외에도 2000년도 후에도 좀 세련된 건 좀 나왔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나이트 위시의 그거 이제 타베아 츄르덴이 마지막으로 참여 앨범이라든가. 나이트 위시. 예. 그것도 꽤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그 프로를 야센 대장군님이 보컬로 있으면서 나오는 라이브 앨범도 있고 그것도 괜찮은데 확실히 옛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브 이블이라든가 이 정도 포스까지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앨범들 지금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 역행하는 흐름도 있긴 있어. 러브 바이스.
그 러브 마이츠 작년 전주에 왔었지. 그 언니들 보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우, 치기더라. 연주도 잘해. 얼굴도 이뻐. 단지 좀 조그만 뿐이야. 이쁘지는 않다. 아니, 잠깐. 아사미짱 정도 예쁘지. 아사미짱은 예뻐서 해, 진짜로. 네. 물론, 제 친한 형님은 미도리짱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 저는 아사미 다음은 미야코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이 러브마이츠가 좀 특이한 게, 지금까지 앨범 한 장당 라이브 앨범 2장씩 나왔거든요. 대단하다. 시대 역행하는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완전 역행은 아니고, 이게, 오덕들 놀이 상술이야, 이게 바로. 회사의 마케팅 방침이니까, 뭐, 당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레이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내는 거고, 오덕들은 다 그걸 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전통적이면서 아주 당연한 행보지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시대 역행한다고 말을 했지만, 역행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렇게 라이브 명망이 사라진 계기는, 아무래도 유튜브의 힘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왜냐, 클립만 하면 이제 밴드들 라이브 하는 게 바로 다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유저 본인이 찾아가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누가 딱 이게 퀘스트 라이브가 이게 가이드라인이라 싶으면 애들이 알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쫙 다 사고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찾거나 지인이 확실하게 알려주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좀 로망 자체는 좀 많이 사라졌지. 하지만 그만큼 더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빨리 접할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세상은 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부지런해야 돼, 대신은. 그러니까 좀 더 오타쿠가 돼야 돼. 여러분이 지수를 느끼려면은.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라이브라든지 밴드들이 좀 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컨텐츠가 많으니까 사람들의 눈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밴드의 3분보다 빨리 소모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서 밴드 말고도 더 좋은 게 더 많이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눈을, 옛날에는 음악을 좋아하면은 음악만 봤는데 이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쉽게 다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옛날만큼 우리처럼 막 꼽혀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보니까 그렇지. 경쟁력이 되게 높아진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반대로 모든 걸 다 아예 마케팅으로 엮어버려 갖고 그렇게 소외하는 경우도 있고, 유럽 같은, 그러니까 이제 메탈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 뮤비를 계속 올린다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앨범이 한 장 있으면 킬리 트랙 몇 개로 딱 그 쇼부를 보고 라이브에서 들려주고 이제 좀 듣나 싶은 사람들은 앨범 전체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는데, 요즘은 밴드들이 실은 앨범 자체를 좀 열심히 하는 밴드는 한 곡 다 의미를 부여해서 딱 이제 올리면서 설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사 뮤비를 통해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파워울프랑 이제 사바톤 이런 팀들이고. 요즘 밴드들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이제 소품이라든가 연주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 이제는. 그렇지. 예. 이제는 밴드의 이제 기획도 중요하지만 이제 쇼 자체를 잘 보여줘야 되는 점점 더 빡센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낭만은 사라지고. 그렇지. 예. 그것도 낭만이지, 근데. 왜냐면 공연 가서 보는 느낌은 틀리거든. 그러니까 요즘 런던에 있는 이수광 동포원에 의하면은 이제 앨범 판매액은 줄어드는데 라이브 이제 공연 보러 가는 수익은 엄청나게 올랐다거든요. 그래? 그게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겠지만 밴드들의 라이브는 유튜브에서 할 수 있으니 좀 더 이제 새로 나오는 라이브들은 부지런히 찾아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밴드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가이드 삼아서 추억과 뿌리를 찾아보면서 옛날의 낭만도 한 번쯤은 곰시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서 오늘 라이브 명만 왜 사라졌는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좋네. 갑자기 이게 오타쿠들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음악 링크로 이렇게 좀 해주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행인가 이렇게, 그리고 오늘 같이 얘기를 했던 오타쿠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주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